얼마 전 제가 도쿄 출장을 가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일로 간 것이다 보니 패션 업계 쪽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요. 옷이건 지갑이건 가방이건 마르지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오버핏, 다양한 티셔츠를 짜집기해서 만든 옷, 낙서가 그려진 신발, 액세서리를 프린팅한 티셔츠, 이렇게 온갖 신선해 보이는 디자인들의 시초가 되는 브랜드. 워낙 다양한 브랜드에게 영감을 줘서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브랜드. 오늘은 메종 마르지엘라 이야기입니다. 메종 마르지엘라, 마르지엘라의 패션 하우스라는 뜻이죠. 마틴 마르지엘라는 1957년 벨기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폴란드 출신이었는데 이발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어려서부터 매우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미용실에서 앉아있으며 아버지가 손님들 머리를 자를 때 바닥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의 움직임을 보면서 감명을 받을 정도로 남들과는 다른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는 7살 때 TV에서 나온 패션쇼를 보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패션쇼를 보자마자 할머니에게 갑니다. 마틴의 할머니는 드레스를 만드는 디자이너였는데요. 마틴은 할머니가 옷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면서 옷을 만드는 것을 어깨 넘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매우 내성적이어서 어차피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는데 그렇게 어린 시간을 혼자 보내며 옷을 스케치하고 직접 만들어보며 지냅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세계 3대 패션 학교 중 하나인 엔트워프 왕립 예술학교에 입학합니다. 참고로 다른 두 개는 런던의 세인트 마틴과 뉴욕의 파슨스입니다. 괜히 세계 3대 학교가 아니고 이 학교를 나온 졸업생 중에 상당한 레전드들이 많은데요. 이후 다시 한번 등장할 배트먼과 발렌시아가를 이끄는 넴나 바잘리아, 에디 슬리먼에게 디올 음모를 이어받았던 크리스 반 아쉐, 이외에도 드리스 반 노튼이나 앤 드밀 미스터 등 모두 엔트워프 왕립예술학교 출신입니다. 예전에 복면가왕의 가면 디자이너로 유명했던 황재근 디자이너는 최초의 한국인 졸업생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명문에서 교육까지 받았지만 마틴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 존경하던 패션계의 거장 장풀 고티에의 밑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하게 됩니다. 마틴은 장풀 고티에에게 여러 조언을 들으며 취향이나 스타일을 확립했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장풀 고티에는 마틴에게 더 이상 가르쳐줄 것이 없다고 말했고, 그렇게 마틴은 1987년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를 설립하는데요. 이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이를 전에 브랜드를 만들긴 했는데 30살의 마틴에게는 모아둔 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명품 브랜드처럼 매장을 꾸밀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천재성을 발휘합니다. 버려진 가구와 소품들을 가져와 모두 하얀색 페인트로 칠하거나 하얀색 천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의사가 입을 것 같은 하얀 가운을 입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 전에 없던 분위기가 탄생하는데 이 컨셉은 현재까지도 쭉 이어져 지금도 마르지엘라 매장을 가면 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내성적인 그는 다른 디자이너들이 브랜드를 곧 자신의 얼굴로 가져가는 것에 비해 브랜드 뒤에 철저하게 숨는 방식을 택합니다. 마르지엘라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자신의 얼굴보다는 패션 자체가 떠오르기를 원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철저히 본인을 숨긴 그는 패션쇼 마지막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고 인터뷰 때도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해 진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마르지엘라의 디자인 팀조차 그의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를 다룬 다큐 영화 마르지엘라에서조차 목소리만 나오는데 자신은 유명해지는 것이 싫고 혼자서 자신의 일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의 특이한 성격은 브랜드 라벨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사람들이 옷의 라벨을 보고 어떤 디자이너의 작품이라고 특정짓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스티치뿐인 텅 빈 라벨을 붙이게 되죠.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빈 라벨을 붙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상표 등록을 할 수 없어 4개의 스티치 모양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다양한 숫자를 포함해 메종 마르지엘라의 이름이 있는 라벨도 있습니다. 이 숫자들 속에 하나의 숫자에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1번은 여성 컬렉션, 3번은 향수, 10번은 남성 컬렉션, 22번은 신발 컬렉션 등을 뜻한다고 합니다. 요즘에야 이 4개의 스티치만 봐도 어떤 브랜드인지 알아보지만 메종 마르지엘라가 막 설립됐을 때는 실밥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수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밥을 보고 옷의 하자라고 생각해서였다라고 하는데요. 어쨌건 마르지엘라의 첫 번째 컬렉션은 대중들은 물론 패션 관계자들에게도 충격을 줬습니다. 그가 선보인 해체주의 때문이었죠. 지금에서야 패션계에서 상당히 익숙해진 용어지만 그때 그가 보여준 해체주의는 상당한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패션의 고정관념을 깨부쉈습니다. 어깨 패드를 작게 넣어 어깨선을 강조한다든지 재봉선이 그대로 자켓에 드러난다든지 바지에 마감 처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모델의 얼굴에 베일을 씌워버린다든지 당시에는 전혀 없던 시도들을 보여줬죠. 사람들은 그의 다음 패션쇼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패션쇼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션쇼장의 주소가 그냥 평범한 동네의 놀이터였기 때문이죠. 놀이터에는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의 패션쇼는 진행되었고 이때도 역시 모델들은 마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옷, 오버사이즈의 옷, 비닐 커버를 그대로 남겨놓은 옷과 같은 파격적인 의상들을 입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민들과 어우러져 웃고 떠들며 패션쇼가 종료됐습니다. 이렇게 마르지엘라는 파격적인 디자인과 패션쇼를 진행하며 트렌드를 선도하고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옷은 모델이나 얼리 어답터들이 입기에는 완벽했지만 일반 사람들이 평소에 입고 다니기에는 난해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성은 높았지만 매출은 그리 높지 못했는데요. 결국 마틴은 부업을 뛰게 됩니다.
됩니다. 그가 선택한 부업은 무려 에르메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사람들은 그의 파격적 디자인이 에르메스와 잘 어울릴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데요.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마틴은 성공적으로 6년간 에르메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메종 마르지엘라에 계속해서 큰 돈이 들어가고 에르메스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2년 마르지엘라는 이탈리아의 대형 패션 업체 OTB에게 인수됩니다. OTB는 현재 마르지엘라 이외에도 마르니, 디젤, 질 샌더 등을 보유한 큰 패션 기업입니다. 하지만 자본이 들어가게 되면 자유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인수 후 마틴은 OTB와 수차례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 2009년 마틴은 은퇴를 선언합니다. 마틴이 떠난 뒤 마르지엘라는 한동안 디렉터 없이 디자인팀이 브랜드를 이끌게 됩니다. 이때 디자인팀 중 한 명이 바로 베트멍을 만든 뎀나 바잘리아인데요. 그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마르지엘라에서 일하며 의류 제작을 배우게 되는데 이후 베트멍과 발렌시아가를 보면 마르지엘라에서 영향을 받은 스타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5년 후인 2014년 마르지엘라는 그들의 새로운 디렉터로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를 맡기도 했던 존 갈리아노를 임명합니다. 존 갈리아노가 디렉터를 맡게 되면서 브랜드명은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에서 메종 마르지엘라로 변경됩니다. 존 갈리아노는 디렉터를 맡으면서 난해했던 마틴의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대중적이게 변형합니다. 그렇게 마르지엘라의 제품이 대중성을 갖추게 되자 매출은 계속 상승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갤럭시와도 콜라보하며 좀 더 대중들에게 다가온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그럼에도 원래 마르지엘라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변한 디자인에 불만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에게서 영감을 받은 많은 디자이너와 매니아들은 마틴이 복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60대 후반을 바라보는 마틴이 패션계에 복귀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의 복귀를 기다리는 것은 그가 패션계에 보여줬던 그 충격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겠죠. 과연 파격적이고 신선한 마틴의 작품을 다시 보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스웨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